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아주 깊게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요, 한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요즘 무인상점 정말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는 문제가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이들의 작은 탈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신호탄은 아닐까 하는 아주 깊은 우려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사연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 애들 문제야라고 말하기에는 현상이 너무 복잡하고 또 구조적이라는 걸 선생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 강연의 녹취록입니다. 근데 이 강연이 정말 독특해요. 무인상점 절도라는 현상을 진단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제시하는 해법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아마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과 딱 마주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탐구의 임무는 명확해졌네요. 아이들의 작은 일탈 행위라는 현상에서 출발해서 이 강연이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게까지 들리는 진단과 해법의 논리 구조를 샅샅이 한번 뜯어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청취자 선생님 같은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가려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청취자께서 지적하신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요, 인건비를 아끼려고 무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아이들 절도 때문에 생긴 무슨 합의금 장사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어요. 네, 맞아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안 들키면 그만,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시스템의 허점이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고 그게 또 다른 비즈니스가 되는 일종의 악순환이죠. 그런데 이 가면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절대 아이들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 문제가 아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라는 건가요? 강연자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엉망진창이 된 결과라고 아주 강하게 진단합니다. 엉망진창이요. 와,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네, 아이들은 그저 그 엉망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엉망진창이라니 그 근거가 뭔가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교육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강연자가 핵심 원인으로 꼽는 것은 바로 정신적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정신적 지도자의 부재? 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어른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어른들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강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돌멩이나 신처럼 직접 소통할 수 없는 대상에게 가서 빌라고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웃과 사회와 또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혜는 전혀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아주 신랄한 비편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뿐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 나침반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증상일 뿐이고 진짜 병의 원인은 어른들의 리더십과 사회 시스템 자체의 붕괴에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진단은 알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길을 잃었다. 그럼 이 강연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이 강연의 백미이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수련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태권도를 제시합니다. 태권도요? 솔직히 저 처음 이 자료 읽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회 문제, 특히 아이들 절도 문제의 해법으로 특정 무술이 나온다니 처음엔 좀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 논리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요. 강연자가 운동과 수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운동과 수련의 차이? 좀 더 풀어주시죠. 강연자의 논리에 따르면 운동은 그저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뭐 조깅을 하거나 헬스클럽에서 기구를 드는 거죠. 하지만 수련은 몸을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스승에 대한 예의, 정해진 격식과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한 자기 극복의 과정이 모두 포함돼요. 즉, 수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단순히 발차기 배우는 스포츠로 보는 게 아니라 예의 범절과 인내심, 자기 통제력을 배우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강연자는 지식 교육과 예절 교육을 또다시 구분해요.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건 지식 교육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예절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주장인가요? 오늘날 아이들은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심지어 대통령이 어른에게 인사 잘해라 라고 가르쳐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의 말은 듣는다고 단언해요. 그게 바로 태권도 사범님이군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태권도 사범님이 가르치는 예절만큼은 아이들이 칼같이 지키고 정확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합니다. 강연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태권도를 꾸준히 수련해서 최소 4단은 따야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기본 인성이 갖춰진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와, 정말 강력한 주장이네요.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태권도라는 매개를 통해 몸으로 배우는 규율과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우리 청취자 선생님의 상황으로 다시 가져와 보죠. 모든 아이에게 태권도를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이 강연의 논리가 현실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강연은 태권도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어른들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태도의 변화라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선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거울일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뭔가를 훔쳤을 때 다그치고 혼내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나? 재밌다냐고요? 자칫 잘못하면 절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질문의 진짜 의도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비난과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어른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여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공이 필요한 접근법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나요?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학원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돈을 내고 배우러 오는 내 학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잠시 이 아이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학생에서 우리 아이들로. 와, 이건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아주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죠. 마음 에너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강연에서 가장 해석하기 까다로우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에너지와 6006개 파일이라는 개념, 청취자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6006개 파일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강연자의 설명은 이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에너지가 되어서 우주자연의 일종의 주파수처럼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파동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6006개의 파일에 담겨서 자연에 고자질을 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고자질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나쁜 생각이나 행동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일종의 현대판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일종의 우주적 카르마 법칙을 강연자만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에너지는 결국 자연에 기록돼서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반대로 진심으로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여기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힘, 즉 우주 자연이 도와서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을
다시 우리 청취자 선생님의 현실로 가져와 보죠. 이 마음 에너지 이야기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은 뭘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우주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위로 이상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진심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는 거죠. 선생님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이니까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우리 아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에너지는 말이나 표정, 행동을 통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아이와 선생님 사이에 강력한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결국 마음 에너지는 진심이 가진 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네요.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된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쉽게 엇나가지 않을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신뢰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무인 상점에서 과자 하나를 훔치는 것 같은 사소한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 행동이 자신을 믿어주는 선생님을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요. 결국 이 강연의 신비주의적으로 보이는 주장은 가장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 즉 진심을 다한 관계 맺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무인 상점의 아이들 절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서 출발해서 정신적 리더십의 부재라는 거대한 사회 진단을 거쳤고요. 그리고 태권도라는 정말 의외의 해법을 만났고 마지막에는 마음 에너지라는 우주적 원리까지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탐구였네요. 네, 하나의 작은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뻗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강연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과감한 주장들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어른들의 진실된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 청취자 선생님께도 모든 학생을 태권도장에 보내라는 식의 비현실적인 결론이 아니라 내 교실을 존중과 규율이 있는 작은 도장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라는 훨씬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삶과 일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맞는 예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권위적인 예절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처럼 조화롭고 합리적인 예절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위적이거나 낡은 권위에 기대지 않는 정말로 자연의 이치에 맞는 새로운 예절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 새로운 예절의 제일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규칙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